지고 있는 산업으로 판단되는 전통적인 유통업 패셔널은 이 업종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패셔널, 도대체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패셔널은 어떤 제품 라인들을 추가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패셔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패셔널은 볼트, 너트와 같은 연결재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제품 라인을 넓혀 산업 및 건설용품까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같아 보이지만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 사실 기술 기업의 모델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죠. 패셔널은 Getting Closer to the Customer, 고객에게 가까이 간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통업의 구조는 허브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유통센터를 만들고 해당 유통센터에서 주문을 받으면 배송을 해주는 형태이죠. 하지만 패셔널은 일반적인 유통 모델을 운영하는 동시에 고객의 사업장에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즉 물건이 필요하면 고객이 직접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한 것입니다. 먼저 패셔널은 어떤 형태로 유통을 하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통 구조인 브랜치가 있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브랜치 구조를 이용하였으며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고객의 사업장 또는 그 주변에 유통을 하는 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도 유통을 하는 인터내셔널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은 11% 정도라고 해요. 고객의 사업장 또는 주변에 유통을 하기 위하여 패셔널은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더스트리얼 밴딩이라고 부르는 고객의 사업장에 제품들을 자판기로 판매하는 형태이죠. 일반적인 자판기는 재고가 떨어질 경우 기업이 발주를 넣어야 합니다. 더불어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패셔널에서 지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죠. 패셔널 측에서는 자판기에서 물건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분석하여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충분히 많은 기업이 이용할 경우 패셔널 측에서 재고 리스크를 거의 지지 않고 제품을 주문 및 제작 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고 관리를 해주는 FMI, Personal Managed Inventory가 있습니다. 주문 제작을 하는 OEM부터 MRO, 외부 제품 등을 미리 제작하여 고객들의 공장에 채워 넣어주는 것이죠. 이 역시 자판기와 비슷하게 제품의 재고를 채워주는 통에 센서를 달아놔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워준다고 합니다. 즉 고객은 재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솔루션, 인터넷 배송 역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60%의 재고는 당일 채워진다고 할 정도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패셔널은 볼트와 너트 같은 연결재를 제조 및 유통을 하며 창립되었으나 최근에는 안전용품, 도구 등까지도 영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결재는 기본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동시에 단가가 저렴하여 수익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빈번하게 배송을 할 경우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패셔널은 제품을 고객의 눈앞에 가져다 두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죠. 과거에는 주력 상품이었으나 최근에는 점유율을 점차 낮추어 2019년도에는 매출의 33% 정도만 점유한다고 합니다. non-패셔널이라는 제품 라인은 이외의 제품을 뜻합니다. 현재 안전용품, 도구들 등 한 개당 단가가 높은 제품들로 구성을 해두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주 고장나긴 하는데 많이 구비해두긴 부담스러운 제품들로 라인을 구성해준 느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용품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늘어나 안전용품의 매출이 17.9%나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추세는 꾸준할 것으로 예측이 되죠. 특이하게도 패셔널은 이 모든 제품들을 자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타사의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을 뿐더러 이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용품의 경우 자사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마진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매우 꾸준하게 성장 중입니다. 순이익 역시 꾸준하게 성장 중이죠. 특이한 점은 제조업치고 ROE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의 ROE가 20%에서 30%대를 10년째 유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부채가 많아서 ROE가 높아 보일 수 있는데 부채 자산 비율을 살펴보면 부채 때문에 ROE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약간의 부채는 2011년도부터 산업용 자판기를 도입하여 확장을 위하여 부채 발행을 약간 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를 살펴보면 50%에서 60%를 꾸준하게 주고 있어 매우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직 확장 중인 기업이기에 너무 많이 주면 성장이 어렵기에 기업과 주주가 같이 성장을 하기에 최적의 비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 생각해볼 만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기업을 분석할 때 확장성 및 유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꾸준한 수요가 있는 패셔널 제품의 특성상 최근 몇 년간 성과를 보며 유지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확장성 면에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하죠. 먼저 현재 패셔널이 가지고 있는 산업용 자판기는 약 10만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셔널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산업용 자판기에 대한 수요는 약 170만 대라고 하죠.
즉 대충 보수적으로 봐도 약 10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 자판기라는 무인 판매 형태의 특성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정비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 유통업은 유통센터를 확장하면 인건비 및 시설 설치비가 들어가지만 자판기는 물건을 채워줄 사람만 더 들어가기에 장기적으로 마진이 높아지는 구조이죠. 따라서 패셔널이 자판기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현금을 꾸준하게 뽑아내는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패셔널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필요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죠.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면 패셔널의 제품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수치는 PMI라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MI 지수가 낮아짐에 따른 패셔널 매출 저하는 외부 요인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패셔널 주식을 홀딩하고 있을 경우 매출과 PMI 지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매출 감소이기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기라는 것은 계절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MI는 건재한데 패셔널의 실적이 저조하다면 원인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패셔널의 전략 중 가장 긍정적인 움직임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볼트와 너트와 같은 연결제 제품들은 단가가 낮으며 배송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많이 팔아도 이윤을 많이 남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안전용품, 도구 등으로 제품 라인을 넓히며 한 개만 팔아도 많이 남길 수 있는 제품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기업이 대량으로 주문하여 재고로 쌓아두는 것이 아닌 대체로 필요한 사람이 소량으로 주문합니다. 다만 패셔널은 이러한 제품들을 자판기로 판매하기 때문에 건당 배송료를 전부 없애버릴 수 있죠. 기업 IR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안정기가 찾아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확장을 하는데 자본을 지출하였으면 이제는 회수를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계획대로만 된다면 상당한 순이익 증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패셔널은 제조업에서 완전한 유통업으로 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보고서 및 IR 자료 여러 군데에서도 마진율이 낮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이쪽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하죠. 더불어 자판기라는 인프라를 깔아두면 어떤 제품을 채워 넣을지는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하기에 제품 라인을 늘리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패셔널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